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꿀벌의 에너지 경제학이란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이거 역시 그 랜디 올리버 선생의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요약한 것이고요. 현재 지금 늦가을 이 시점에서는 음, 그 벌들이 어, 월동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벌들의 그 영양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곰 같은 경우도 뭐 열심히 먹어서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잠 한숨 푹 자고 봄에 일어나는데 벌도 뭐 잔다기보담도 아마도 내역봉인 상태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수명도 연장돼서 잘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첫 그다음 그 배지들, 그 동생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을 다하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잘 먹여갖고, 건강하게 이제 겨울을 내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축산, 양봉의 요령인데, 어, 응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역시도 이제 응애란 놈들이 월동을 위해서 준비한 벌에서의 그 영양 성분을 이놈들이 다 빨아 먹는단 말이죠. 그,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월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애를 여하히 방지하느냐 이것이 음, 월동에 있어서 이제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우선 이걸 한번 보면은 그 벌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으로 벌이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외약봉들이 에너지를 가져오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대개 반경 0.5마일 이내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이다. 뭐 한 0.8km, 한 1km라고 봐야죠. 그래서 1km 내에 있는 밀원에서 꿀을 가져오든 또 화분을 가져오든 이것이 가장 생산성이 있는 그 거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km 밖에 그 밀원들이 많다, 곳이 많다 한들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 소위 휘발유 값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한 반경은 1km 정도 이내의 그 밀원 대상으로 벌들이 이제 자원을 채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어, 실제로 자연 상태라면은 그 정도 반경이 1km 내에서의 그 밀원을 볼 때 봉분의 수용 능력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카시아철이라든가 이런 주유밀기, 우리 제주도로 치면은 감귤이나 떼죽 이런 것이 피는 5월 초서 5월 중순 이후 말까지나 워낙 풍밀기니까 좀 많은 봉분이 있어도 풍부한 꿀 생산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거 올버 앤디 이 아저씨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는 일하는 상태로 볼 때 제곱킬로미터당 한 40분 정도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2km 반경 내라면은 사사비 120분 정도? 한 그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비례급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주민원이 이제 다 꽃이 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다 함께도 강군이 유리하겠죠. 약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가축으로 키우는 이제 벌의 경우, 꿀벌, 집에서 키우는 꿀벌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꽃가루라든가 꿀을 다 채밀해서 뺏은 상태이기 때문에 꽃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당액 사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이제 보충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축산이죠. 양봉이고. 그래서 이제 당액 공급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꽃을 따라 이동 양봉을 한다. 그것이 이제 그 당액을 뭐 공급하고 그런 필요도 없이 꿀도 더 채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우리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의 그 이동 양봉이 가능한 거지. 그 외의 계절에는 필요에 따라 이제 당액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넥타, 꽃에서 넥타를 채취해서 애들이 그 소비, 자기들이 집 짓고 사는 소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꿀을 가지고 이용해서 화분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그 생육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당액을 공급해 주면은 그 에너지를 바로 이 작업에 그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순두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뺏어 먹고 꼭 뺏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액을 공급하게 되면 얘네들이 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휘발유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일 공급 시에는 반드시 화분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꽃가루가 그 무밀기일 때는 이제 꽃가루도 많지는 않죠. 별로 안 들어오니까 어, 이때에 필요한 담배를 체내에 저장된 그 지방체는 비탈로제닌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백질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에 공급하면서 고가루도 이제 공급이 단백질도 공급돼야 된다. 탄수화물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식단에 쌀만 밥만 한 공기 놔서는 안 되죠. 고깃국 생선구이라도 하나 놔야 된다 하는 이게 균형 잡힌 그 울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그 식단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떡 공급을 본다면은 이 화분떡 대용 화분은 이제 단백질 사료의 핵심 성분이죠. 그래서 설탕만 줘가지고는 그 당분이 육성될 수가 없죠. 김치에다가 쌀밥만 먹어도 맛은 좋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단백질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떡이라는 게 단백질 공급원인데 꽃가루가 여러 화분이 섞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꽃가루마다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성분 같은 게 상이하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섞였을 때 어느 특정 성분의 결핍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이 소위 뭐 프로틴 스트레스를 겪는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벌통에서 이놈들이 수포를 막 만들어, 수풀집 만들어 키운다? 이 정도 되면은, 아, 이거 잘 먹고 있구나, 이놈들이. 잘 먹고 이제 풍부하니까 생식을 하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숯벌집이 막 있는 벌집이 있다. 그럼 건강한 벌집, 단백질 공급이 적절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화분이 모인다면 이 꽃가루도 이제 가져온 것들을 소방에다 채워 넣었는데 다양한 색깔을 보인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가루가 유입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노란 꽃가루도 있고, 뭐, 분홍색 깔 나는 것도 좀 갈색인 것도 있고, 요건 이제 비브레드라 그래서 화분떡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섞인 거죠. 다양한 이렇게 꽃가루가 섞여 있다면은, 어, 그, 영양 결핍 없이 이제 골고루 단백질이 섭취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산란권 주위로 그, 꽃가루 링이 있나 이제 확인해 보는 것도 자, 여기 이제 에너지원으로 꿀이 저장되어 있고, 이쪽에는 계속 산란권이죠. 그 사이에 가까이에 곧 이 화분들이 이렇게 있느냐? 넉넉하구나. 그럼 얘네들이 이거 먹고, 거기서 단백질 추출해서 순수한 단백으로 그 소위 그 젖을 내서 얘들을 키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적절한 다이어트가 되고 있구나. 그 식단이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검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꽃가루 그냥 놔두면 이제 상한단 말이죠. 그 미생물도 번식하고 그래서 손상되는데 얼리거나 혹은 그 꿀을 채워서 비벼놓은 그 비브레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대용 화분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형태로 발효되어서 산성화가 되면서 수분, 그
수분이 적은 상태가 되면은 그대로 그 영양분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자료에 나온 그림인데, 덴드리온이면 뭡니까? 민들레죠? 민들레? 민들레의 화분은 이제 이 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조사해 봤더니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성분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그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그 결핍되어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그 영양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꽃가루에서 꼭 부족한 부분은 다른 꽃가루, 다른 곳의 그 화분에서 또 보충이 되는 다양한 화분이 들어와야 이것이 좀 넉넉하다는 거죠. 그 영양적으로 이제 결핍되지 않는 그런 그 대용 화분이 그런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대용 화분을 본인들이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런 또 한번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쓴 건데 그냥 그 벌크 상태에서 이제 멸균을 한 것이 들어오는데 중국산 화분이 이제 가장 저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화분이 화분 꽃가루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화분떡에도 보면은 그 유채꽃 꽃가루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성분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채꽃의 이제 꿀이 이제 우리가 먹어보면은 냄새도 쿰쿰하고 그렇게 뭐 이제 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벌한테는 그 꽃가루가 상당히 그 아주 고급의 단백질원인 것 같아요. 벌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체 화분이 몇 퍼센트이다. 뭐 이렇게 돼갖고 그게 그, 그 함량이 올라갈수록 이제 비싼 화분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대용으로서 콩가루나 효모, 특히 효모 같은 건 바이타민 B의 그 소스가 되는데 요런 거, 요 싼 원료로 쓰면 이제 경제적인 단백질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먹는 센츄륨이나 뭐 이런 비타민, 미네랄, 스테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세포의 막 성분이 이제 그 지방류죠. 그런 경우 스테롤에서 이제 건조 계란을 넣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산성화를 위해서 뭐 고해산이나 아스코비에시든 비타민 C죠.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그 몸에 좋은 유산균 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뭐 이런 거 적절히 배분해서 화분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원으로서 뭐 여러 양봉 농협이라든가 다양한 그 양봉원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좋은 화분떡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죠. 우리도 뭐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뭐 취미 양봉 수준에서 이게 만드는 게 그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서 쓰는 게 저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자주 인용이 되는 건데, 이 봉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어서 월동하고 다시 봄에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그 단백질의 요구량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천연 상태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늘 들어온 건 아니죠. 꽃이 확 피면 초가 됐다가 또 꽃이 확 지어서 없을 때는 이제 그동안 쌓아뒀던 걸로 먹는다든가. 그런데 이럴 때 쌓아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양봉인들의 입장에선 이때 꽃가루 화분떡을 공급해줘야 되죠. 이 가을에는 이제 꽃이 없으니까 자, 그 단백질을 잘 먹여서 겨울이 나게끔 이제 우리가 음, 그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꽃가루가 충분할 때는 넉넉하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번성해서 소위 그 분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벌에 있어서의 그 생육이 되는 거죠. 봉군이 한 봉군에서 두 봉군으로 늘어난다든가, 그게 또 한 번 더, 한 사이클 더 돌면 이제 네 배로 늘어난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 부족할 때는, 상당히 그, 위축이 되는 거죠.
그 단백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시기 가을, 늦가을, 겨울에는 요, 그, 당액, 그리고 화분떡, 요런 거 담배, 당, 요런 것을 줬을 때, 예, 그러니까 september면은 9월인가요? 이때 겨울벌, 겨울 월동을 위한 벌들, 그 산란을 이제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자. 그럼 그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케어하던 이 녀석들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다 낙공하고 수명이 다하죠. 그럼 이때 산란된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겨울을 지나서 다음 봄에 새로 태어날 때까지 이제 존재하면서 다음 사이클, 어,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때 이제 떡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월에 그 11월이 되기 전에는 이제 충분히 그 요걸 꼭 줘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저자의 그 동네가 우리 한반도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북부 쪽이니까.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을 좀 보면은, 아, 밥이,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초과해서 들어올 때, 이때 분봉, 그리고 분봉이 일어나고 수폴들이 많이 그 생산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게 넉넉하다. 그럼 이제 슬슬 아들, 딸 시집 좀 보내야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람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스파이크 인 시클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월, 3월 그리고 요때에 그 아몬드 지금 아몬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몬드 고시 질 무렵에서 이제 그 단백질이 부족할 때 이때 막 꿀이나 꽃가루가 많이 들어올까 막 번성했는데 꽃이 졌다. 근데 다른 꽃 찾아보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뭐 비라도 며칠 계속 내린다 그럼 단백질 부족을 느끼는 그 시기인데 이때에 그 병든 봉군들이 확, 그 질병들이 확 늘어나는 걸 봤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걷다 먹일 놈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그, 그 단백질 부족 스트레스로 이제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좀 그럴 기미가 보이면 우리 양봉가들은 미리 알아서 그 꽃가루 화분떡을 조금씩 이제 공급하는 게 건강한 봉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행위다. 그런 축산 행위다. 양봉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또한 그 당액이나 화분떡을 공급을 할 때 기왕이면 바로 그냥 팔만 뻗치면 닿을 수 있게 거기다 접촉시킨다는 거죠. 우리 앉아서 이제 밥 먹을 때 그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저기 식탁 가서 먹고 이제 그러기 귀찮죠? 싹 들고 와서 그 테이블에 놓고 텔레비보면서 먹으면 제일 좋죠. 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유충장. 이 내역봉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동생들 케어하고 키우는 건데, 그 근처에서 이제 먹이면서 바로 옆에서 또 그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젖을 내는 그러한 그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행위죠. 그래도 너무 멀리 놔두면 입을 안 돼. 바로 옆에 있어야지. 그리고 애들 데피고 해야 돼. 자꾸 뒤뜨고 그러면은 불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가까이에 그 산란권 가까이에 이런 거 당육이나 화분떡을 놔주는 게 좋다. 너무 멀리 놔두면 이제 화분떡 같은 건 단백질 이거는 소총벌레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특히 약군에서는 이런 게 심각합니다. 작은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디 안동인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심각하죠. 그래서 벌통을 이동할 때 이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어떤 그 지방 특히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있나 간략한 내검 정도로 그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기네 공장에 그 딱정벌레 뭐 이런 것이 있는 벌통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그쪽
양봉장애도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양봉인들이 스스로 이런 그 외부 해충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주 엉망이 된다.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막 불결하고 뭐 꿀농사 이제 망하는데 음, 이런 걸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만 이렇게 먹느냐?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고기만 먹어서 됩니까? 밥도 같이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화분떡을 개고 이제 비비고 하는데 필요한 당분을 되게 한 50%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넣는데 그거 딸랑 넣고 그 방에 그 꿀 점일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딱 당분만 쪽 빨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액도 같이 그 급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꿀이 점일된 그 점일장에 꿀 제거가 없으면 얘네들이 능력 이상으로 새끼 키우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키웠다가 음, 키울 능력이 없는데 키우진 않거든요. 그걸 벌들이 잘 알죠. 그리고 미리 자극 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고 꽃이 요새 피고 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외역 활동을 자극하는데 이게 아직 추울 때 이렇게 하면은 꽃 폈나 하고 괜히 한번 나왔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추울 때는 좀 이 자극 사양이 좀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먹이장이 있는 강구는 자극 사양 없어서 화부터 잘 먹는다 하는데 실제로 봄벌 깨울 때 그 점일장을 넣고 그다음에 화분떡은 뭐 따뜻하게 데운 걸 넉넉하게 줘서 우리가 봄벌을 깨우잖아요. 그때 뭐 굳이 뭐 방역을 덜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자꾸 추울 때 궁금해서 열어보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병, 그 노제바나 이런 것들 현성 임상 증상이 발현하는 거죠. 어떤 임산가들은 이제 꽃가루나 이스트 같은 거 한 군데 쌓아둬서 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 이제 화분떡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얘네들 벌들도 가서 가까운 데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젖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도 안 맞게 해주고, 딱딱하면 좀, 가서 좀 가루로 만들어줘서 벌이 가져가기 쉽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저자가 우리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우리는 벌 잘 키워서 꿀을 어떻게 그 생산을 하느냐가 그 초점인데, 미국 여기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제 엄청난 그 아몬드 이 과수원인데 이게 보십시오. 끝이 몇 킬로나 연결된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 그 아몬드 꽃이죠. 3월에 핍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것들을 그 벌이 그 꽃가루를 맺게 해야 그다음에 아몬드가 열리는데 미국의 전역에서 양봉업자들이 큰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여기서 벌을 쭉 풀어놓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쭉 날아가서 꿀 따오고 꽃가루 가져오면서 이제 화분을 어, 이걸 매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몬드가 그 해에는 이제 흉작을 하는 거지. 이 규모가 요 사진 하나만 봐도 끝이 요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있으니까 대단하죠. 우리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야 우리 벌 이 정도야. 그럼 이제 아몬드 농장 주인 아저씨가 훌륭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소비장 하나에 뭐 얼마 이렇게 돌을 쳐줘가지고 그럼 이걸 쭉 준다는 거죠. 실제로 뭐 여기에 부적병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생제를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옇게 누렇게 뭐 옥시테트라사이클을 뿌리고 하는데 만일에 미국 사람들 이 양봉가들이 꿀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막 뿌리지 못하죠. 근데 이분들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이 벌을 빌려줘서 그, 그 수정 비용을 받느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뭐 항생제, 잔류 이런 것보다도 벌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벌써 계상이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갖고 조금 이따 3장을 올리겠다 그러네요. 이게 늘려야 되니까. 마치면은 3월이구나. 3월에 또 이렇게 인공 분봉을 시켜서 보통은 또 들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력 좋죠. 그래서 이 화분떡을 공급을 하는 그 시간이나
어떻게 주는 게 좀 경제적인가? 그러니까 화분떡을 왜 주느냐 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화분떡을 줘야 된다. 이제 그 경제성을 보는 건데, 그래서 수정벌 계약. 그러니까 뭐 규모는 작지만 우리도 그 온실에 이제 벌을 집어넣어서 딸기 뭐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얘를 이제 벌통을 늘리기 위해서 분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쉐이킹 비라고 하는데 여기다 털어서 이 벌들을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갖고 이제 한국자식 떠가지고 새로 신앙 여왕 그 핵꿀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그걸 이제 쉐이킹 비라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한 장 뜯어서 뭐 꿀장 하나에다가 죽장 하나에 여왕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이쪽은 아예 여왕벌 잔뜩 만들어 갖고 아예 한국자식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 집어넣어서 여왕을 집어넣어서 그 핵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군세 확장을 위해서 이제 화분떡을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세력을 늘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밀기 이전의 최대 생산성을 위해서 또 화분떡을 공급한다는 거죠. 같은 이 밑에 5만 마리 통이 3.5만 마리, 그러니까 3만 5천 마리 통보다 꿀을 더블을 생산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얘기는 5만 마리가 있는 통에서 나온 외역볼들이 꿀을 따와갖고 자기네들도 먹어야죠. 먹고 잉여되는 걸 쌓은 거하고 3만 5천 마리가 나가서 자기들이 먹고 쌓은 거. 꿀을 가져오는 규모는 뭐 그렇게 두 배까지 생산은 차이는 안 나겠죠. 그러나 잉여되는 부분을 볼 때 거의 뭐 10배 이상이 뭐 아니면 뭐 더블로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마리수로는 이제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봉의 화두는 역시 강군이다. 강군이 있을 때는 생산성도 높고 이코노믹스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목이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질병도 이제 그 집단 위생이라 해갖고 뭐 이렇게 병든 놈들 갖다 버리고 빨리 청소하고 위생 상태가 올라가니까 병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강군이 목표다. 강군일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또 월동을 준비할 때 화분떡을 그 단백질원을 많이 공급해서 체내 단백질, 지방체가 최대로 축적되도록 한다. 근데 이런 각각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강군이 되고 단백질이 공급이 될 때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응애가 좀 빨아먹어서 부족한 부분을 그나마 빨리빨리 메꿔서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분떡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화분떡, 이 대용 화분 공급이 봉분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화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부족함을 느낄 때 뱃속에 있는 저장 화분을 이제 퍼먹고 유충한테 넣어야 할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 화분 이렇게 보면 화분장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거 너무 필요 없지 않나? 이런데 뭐 줄 필요 있나 하지만 한 며칠 있으면 그 동날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소모되면 그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그 비텔로제닌, 지방체 형태로 된 비텔로제닌을 퍼내갖고 이제 유충도 먹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늘 꽃이 들어올 한번 조금씩 조그만 조각을 이렇게 그 한 장 턱턱 올려줄 필요는 없어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되면 또 조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 양에 대한 건 벌이 스스로 조절하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공급을 해줘서 먹든지 계속 먹으면 조금씩 더 주고 안 먹으면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꿀벌 자체의 그 지방체, 뱃속, 체내에 있는 비텔로제닌의 역가가 높아야 한번 이제 세력이 꺾인 분쇄 어,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죠. 이제 그 부족할수록 분쇄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한번 뭐 어떻게 확 줄어들어서 한 장짜리가 됐다. 다시 한 넉 장, 400벌 정도 되려면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녀석들의 뱃속에 어린 것들의 음, 그 체내 그 피터제닌 역가가 높으면 빨리 예,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요 밑에 몇 가지 얘기를 보면은 육아에 필요한 도입 화분이 딸릴 때, 음, 그때에도 화분 또 그 넣어줘야 되죠. 자연 화분 도입이 되는 시점이라도
꿀이 막 들어올 때, 뭐 아카시아 피거나 그럴 때, 뭐 일정량의 그 한정된 양의 고가루가 들어오지만 단백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때도 화분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입되는 화분의 아미노산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때도 그 다른 화분떡을 넣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꽃가루, 유카리투스, 민들레, 알팔파, 해바라기, 블루베리 화분 같은 거는 영양 성분의 그 어떤 아미노산 부분이 그 결핍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 단독으로 넉넉히 공급해도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된다면 서로 보완, 그 영양 성분, 아미노산 성분을 서로 보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유채꽃 화분은 그런 관점에서 아미노산 균형이 상당히 맞는 아주 좋은 꽃가루라 그래요. 그래서 음, 언제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는 게 좀 경제적이냐? 그 봄벌 깨웠을 때 산란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이제 육아를 복사시켜서 체내 단백이 고갈돼서 춘감 현상이라 그래서 싱싱하던 놈이 한꺼번에 쏙 다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때 좀 필요하죠. 그것도 막 개화전에 화분떡을 준다면은 내역본 건강 증진에 이제 도움은 될 수 있다. 음. 이제 나가서 일해야 할 놈들 꽃이 막 피려 그러는데 그때 좀 미리 좀 준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건강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화분떡 올려놨는데 화분떡이 안 없어져.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 어린 유충들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영양분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놈들 안 먹어 그냥 열심히 먹으면 기분도 좋죠. 안 먹고 있어? 이제 영양분이 없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카시아나 이런 거지 폭밀돼서 왕창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충들이 꽉 찼을 때 이놈들 걷어먹여야 되거든. 근데 들어오는 꽃가루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단백질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동 양봉을 할 때 다음 풍밀지로 이제 또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 좀 이렇게 단백질 공급, 화분떡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또 주유밀기 후 응애류가 극성을 부릴 때, 또 무밀기가 도래할 때, 이때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키운 놈들이, 이제,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도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벌 빌려준 만큼의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벌이 나를, 이렇게 벌을 잘 먹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그 벌이 또 날 돈 벌게 해준다. 그 벌이 날 피드 밥 먹이게 한다는 얘기 좀 재밌는 편이에요. 가을떡 공급이 봄떡 공급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공급해서 얘네들이 이제 월동을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 그 동생들을 키워내는데, 가을에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봄에 이제, 자, 이제부터 먹고 키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더라.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동시키기 전에 이미 시기적으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긴 했지만, 뭐 9월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면서 가을도 공급이 이제 넉넉하게 되도록 이제 양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 어, 보통 한 500g쯤 되는 것을 월 두 번씩 공급한 것하고 그거를 3분의 1로 쪼개갖고 같이 동시에 또 월 두 개 공급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이더라. 이게 적게 준 게 조금씩 준 거하고 이게 부족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제적이다. 5월 달에 벌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화분도 그렇지만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툭툭 잘라줘서 이게 조금씩 자주 주는 게 굵직한 거 퉁퉁 떨어뜨려서 주는 것보다 되게 경제적이더라 하는 얘기인데, 음, 그런 얘기죠. 저도 그래서
이 가을에 큰 거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줘서 다음에 이렇게 와서 떨어지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아서 또 수총벌레 끼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당액 사양을 동시에 하는 건 덜 경제적이라 하는데, 당액 사양을 해서 당액 자체는 저밀된 저밀장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떡밥을 사용한 거는 안 한 거에 비해 보면 두 배 더 강하다. 그러니까 가을에 넉넉하게 단백질을 공급한 화분떡을 준 녀석들은 그걸 안 한 것에 비해서 더 건강하다, 강했다. 두 배 더 강했다는 건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충분히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애들 체내에, 복부에 지방체가 그득 차게 만드는 게 그것이 이제 강군을 만들고 굉장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양봉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을 화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 열흘 간격으로 3, 4회 정도 떡을 공급한다. 물론 뭐 주변에 요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많이 들어오대요. 보니까 주변에 메밀밭이 그냥 하얗게 깔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라면은 그 화분떡 공급이 좀 안 돼도 크게 얘네들이 꽃가루가 부족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주변에 황량하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인위적인 단백질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한번 이렇게 내감을 할 때 9월 달에 수컷이 막 보여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게 단백질 공급이 영양분이 충분하다. 이럴 때 독박 공급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8월 말에 가뭄이 일어나고 산란도 감소하고 그럴 때, 자, 가뭄, 그, 가루 화분 소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화분떡 공급해서 단백질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월에 뭐, 징스 앤드 부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뭐, 베이비 부모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막, 애기들 많이 나서 인구가 확 늘어나는 거고, 징스는 또 그런 현상, 애기들 잘 안 나가고 자꾸 인구 소멸되는 그런,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8월 말 이럴 때 막 애들이 막그 단백질 부족을 느낄 때 넉넉하게 이렇게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줄 경우에는 그 다음에 2월에 보면은 얼른 큰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그냥 넘기면, 간과하면은 2월달 이제 겨울 넘기고 아주 빈약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론이 봉군에 있어서 비텔로제닌의 그 역할을 보면은 비텔로제닌이라는 것이 그 체내의 소위 지방체의 단백을 구성하는 그 성분이 비텔로제닌의 형태로 몸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식량을 몸에다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도 필요 없고 아주 정제된 그 단백질을 보관을 하는데 여러 형태의 단백, 그래서 90%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여기 뭐 글라이콜 리포프로테인 우리말로 당, 지질, 단백 복잡하네. 아주 그냥 이것만 먹어도 생활이 영이 되는 그 이상적인 형태의 단백질이죠.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 아시죠? 노른자의 주성분이 그 피텔로젠입니다. 그 노른자의 성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는데 충분히 골고루 그리고 넉넉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는 단백질, 복합 단백질이죠. 이게 배와 머리에 그 지방체로서 저장이 되는데 잘 알다시피 이게 넉넉할 경우 이제 면역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머리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로열제를 생산하고 또 그 지방체 이 단백이 풍부한 내벌, 겨울 꿀벌, 또 여왕벌 이런 여왕벌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살죠. 겨울 꿀벌은 그 내봉 상태가 연장되는 것 같아. 한 6개월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봄에 꽃가루가 없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로얄 젤리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키운 다음에 그놈들이 이제 그 성공으로서 우화되면은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게 곤란하죠. 근데 요 봄의 육아를 위해서 체내에 저장해준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먹이 찾는 행동에 얼마나
그 체내 단백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영향을 에, 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